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명목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일본식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 커지고 있는데요. GDP의 여러 가지 개념과 한국에서 발표되는 지표,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진행 중이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구주 가격입니다. 그래서 구주 가격을 놓고 박삼구 전 회장과 HDC 측의 줄다리기가 큰 상황입니다. 박삼구 전 회장 측은 구주를 싸게 파는 대신 금호 리조트를 달라고 HDC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영업이익은 2배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10종목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계속해서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8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발표가 됐는데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GDP 성장률이 꾸준하게 악화되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라는 것은 이제 경제 기사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직역하자면 바로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의 이제 총합을 GDP라고 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GDP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부산물의 모든 부가가치의 총합이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GDP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이제 실질 GDP와 명목 GDP인데요. 이 실질 GDP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합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가 요인을 제외한다라는 거고요. 명목 GDP는 실질 GDP의 가격 요인을 반영해서 계산한 GDP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가를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가 여부에 따라서 실질과 명목으로 나뉘는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실익은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 이제 한 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은 실질 GDP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라한 경제 주체들의 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명목 GDP가 더 활용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수를 판단하는 데는 이제 명목 GDP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목 GDP가 부진하다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가계, 처분 가능 소득, 그리고 정부의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명목과 실질 GDP가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특히 3분기에는 이제 명목 GDP가 0.4%를 기록하면서 역대 기준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질 성장이 부진했던 데에 대한 성장 그 GDP에 대한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이 명목 GDP의 상승률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생산해낸 제품의 양도 많이 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가격도 오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제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물가를 고려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올해 3분기 마이너스 1.6%를 나타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낮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DP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커진다라는 것은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그 내수와 수출 디플레이터가 모두 부진했던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내수 디플레이터는 1.0%, 2016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저조했고요. 수출 디플레이터는 마이너스 6.7%, 2016년 3분기 이후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주였습니다. 최근에 무역 분쟁이 다시 장기화되는 움직임들이 있고 수출 여건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출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죠. 근데 내수 같은 경우에도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내수와 수출 디플레이터 모두 당분간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명목 GDP의 부진이 향후 소비와 투자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부진하다라는 것은 그 나라 가계와 기업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목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투자 그리고 가계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GDP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주도의 이제 경기 부양책,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내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고 정부도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행과 이제 국가의 부양 정책에 대한 움직임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관련해서 박삼구 전 회장과 HTDC 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구주 매각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매각 대상에 나와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 31.05%입니다. 주수로 따지면 6,868만 8,063주 전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경영권이 매각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구주 가격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나항공의 종가 5,200원이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3,571억 원이 나오는데요. 이 HTC 측에서 제시한 그 매입 금액은 3,200억 원, 주당 4,660원으로 어제 종가 대비해서 10%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매각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서 종가보다 더 높게 이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종가에도 미치지 않는 이제 가격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이 아시아나항공의 특수성,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고 앞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HTDC 측이 가격을 좀 낮게 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박삼구 전 회장 측이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시가에도 못 미치는 구주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또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금호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박삼구 전 회장 측은 구주를 싸게 넘기는 대신에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리조트를 달라고 하면서 이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호리조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호리조트는 그 금호 TNI가 최대 주주고요. 금호 TNI의 최대 주주는 아시아나 IDT입니다. 즉 이제 금호리조트와 금호 TNI, 아시아나 IDT까지 연결되는 지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호리조트를 통해서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 IDT 등의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 국내에서 6개 지역에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용하는 기업의 특징은 땅값,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총액만 약 5,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싸게 파는, 그러니까 구주를 싸게 파는 그 370억의 손실을 이 리조트 부분에서 전부 다 만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박삼구 전 회장이 이 금호 리조트를 품에 안게 되면 이 리조트의 매각을 통해서 금호 고속의 차입금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제안을 HTDC 측이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HTDC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구주를 싸게 사는 대신에 금호 리조트를 박삼구 전 회장에게 넘겨주고 매각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매각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재반등할 수 있는 만큼 박삼구 전 회장과 HTDC 측의 협상 내용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3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보통 이제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상승하면 주가도 올라가고 실적이 하락하면 주가도 떨어진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이제 그 현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FR 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해 전망치보다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5개 종목 중에 10개가 4분기 들어서 주가 등락률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박스권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약바이오주 중에 내년 이익이 크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술 수출 이후에 뭐 기술을 반환받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났고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중단되거나 실패되는 내용도 많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 업체들이 좀 저평가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알테오젠이 또 기술 수출 계약 체결하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이제 표로 한번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한양행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내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4분기 주가 등락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완만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보자면 HFR, 5G 장비주입니다. 역시 내년 영업이익이 150%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4분기 주가 등락률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5G 중에서 HFR처럼 이렇게 실적 개선이 시도되는 이런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관심 있게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여행 항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년 실적이 개선되지만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었던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여행 항공주 같은 경우 그 일본과의 이제 그 마찰 이런 부분이 저평가의 주요 이유였죠. 하지만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됐고 12월 일본 여행률 소폭이지만 회복됐습니다. 그런 만큼 낙폭과대 여행주와 항공주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이니까요. 이들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시기를 내년 재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중국 측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